그 하락장에 가만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지루하잖아요. 과매도 단타 전략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야, 지금 장이 장난 아니죠, 그죠? 보통 장이라는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인데, 야, 요즘은 막 뭐 해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12% 이런 게 하루 만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장을 처음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적응이 아마 안 되실 거고, 그리고 이거를 겪으셨다 하더라도 벌써 한 12년 전 얘기, 2008년 얘기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폭락장에도 활용 가능한 단기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퀀트 채널이었죠. 요즘 제가 비퀀트 영상들을 많이 올리긴 했는데, 네, 이제 본분으로 돌아가가지고 퀀트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 백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또 단기간 반등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네, 설사 추세는 계속 대하락장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반등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1일, 3일, 5일, 10일, 15일, 20일 동안에 주식이 그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러면 바로 그 직후에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이고. 음. 네, 여기를 보시면은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빨리는 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오버솔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은 과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코스피 그를 딱 보면은 전형적인 과매도 현상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한 10월 11월부터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2월부터 확 장이 박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200대에서 갑자기 177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장중에 1600 얼마까지 갔다가 그나마 회복을 한 게 1770이 된 거죠. 다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확 과매도가 되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자의 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의 장이 마지막으로 2008년이 있었고 그 후에 12년 동안에 변동성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장이 갔는데 계속 횡보장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다시 변동성이 오가는 아주 그 파워풀한 장이 왔습니다. 자, 우리의 과매도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 번째 전략은, 자,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종가가 많이 하락했으면은 오늘 종가에 사가지고 그거를 1일, 3일, 5일, 10일, 20일 후 시가에 파는 겁니다. 왜 시가인가? 그거는 오버나잇 효과를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 장 중에는 떨어지고 장 후에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일매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30년, 40년 해도 계속 마이너스 수익이 나옵니다. 우리 수익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그거를 밤에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후 3시 반부터 다음날 9시까지 보통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종가에 파는 게 아니라 오버나이트를 견디고 다음날 또는 3일날, 5일날, 10일날, 20날 시가에 파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 요거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 제가 지금 데이터가 1997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3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하루에 코스피가 2% 그 이상 빠진 날은 23년 동안에 그 하루하루를 다 계산해 봤을 때 8.3%의 확률로 나왔습니다. 네, 97년부터 20년 3월까지 그 1일 계산 몇 년일까요? 250 곱하기 대충 5,000일이라고 치고요. 그 5,000일 중에 한 400일 정도는 코스피가 2% 이상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이상 빠졌을 때 그날 종가에 사가지고 바로 다음날 시가에 팔았더라면은 우리 평균 수익은 마이너스 0.1%, 3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3일 후에 시가에 9시에 팔았더라면은 우리의 수익은 0.3%,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가 빠지는 날은 코스피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그 확률이 8.3%였으니까 거의 열흘에 한 번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한 달에도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마이너스 3% 빠지는 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3% 빠지는 날은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과매도 확 떨어진 경우에 5일 정도 기다려가지고 5일도 시가에 팔았다 하면은 이 5일 동안에
평균 1%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5일 기다려가지고 1% 먹는 거 작은 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더 많이 떨어졌다. 예를 들면은 4%를 떨어지면 5%를 떨어졌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단기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로 6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그 이길 확률이 60%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엑셀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엑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일짜리가 있죠.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자, 요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코스피가 그 4% 떨어진 날이 전체 날의 한 2% 합치면은 한 1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4% 하루에 만에 떨어졌을 때 제가 종가에 사가지고 5일 기다려가지고 5일로 시가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평균 수익을 1.3% 낼 수가 있었고요. 그 110번 중에서 67번은 제가 수익을 받고 44번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승률이 60.4%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진 날은 그 20몇 년 동안에 총 5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 5일 정도 하루에 5% 떨어진 후에 제가 이거를 10일 정도 보유를 했다. 10일 정도 보유했으면은 10일 동안에 제가 2.5%를 벌 수가 있었고 32번은 제가 돈을 벌었고 23번은 돈을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 승률은 58%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하루 만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날 무섭겠지만 종가에 사가지고 5일에서 10일 정도 버팅기면은 저는 1에서 2% 정도를 벌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고 팔 때 거래세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ETF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고 증권 수수료 뭐 그것도 0.015%가 되고 그리고 0%를 해준 데도 요즘 많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종가에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자, 이게 근데 어제 대비 떡락이거든요. 근데 자, 다음에는 3일 전 대비 떡락을 하시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네, 그 3일 전 종가 대비 그 주식이 5% 이상 하락한 겁니다. 네, 그럴 확률은 코스피에서 4.5% 정도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날 수익은 별 볼 일 없어. 근데 네, 그 3일, 5일 정도 그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상당히 나고 그리고 승률도 60%가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딱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그 3일 전 대비 코스피가 떡락을 했다. 예를 들면 뭐 5%, 7%, 9% 이렇게 떡락을 했으면은 그때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5일만 기다렸으면은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코스피가 9% 이상 떡락한 사례도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스케일이겠지만 종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5일을 버텼으면은 5일 만에 거의 3%를 벌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승률도 자그만치 68%. 5일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5일 전 종가 대비 떡락한 거죠. 5일 전 종가 대비 5%, 6%, 8%, 10%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여기도 굉장히 수익이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가장 좋죠. 그죠? 자, 그 최근 그 5일 전 대비 주가가 예를 들면은 8% 또는 10%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날 종가에 아주 남자답게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동안 기다리고 5일 후 아침에 팔아버려요. 야, 그러면 5일 만에 우리가 3에서 4%를 벌 수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일, 일주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3, 4% 버는 거 나쁘지 않죠. 그죠? 요즘 사실 1년 기다려도 예금이 이자가 3%, 4%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승률이 100%가 아니라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 70%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일 전 가격 대비 떡락을 했다면 어땠을까? 네,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이 수치가 조금 전에 이 5일 전 떡락보다 좀 별로 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5일이 황금 비율이죠. 그죠? 한마디로 5일 전 대비 주식이 많이 떡락했다. 그럼 내가 사가지고 5일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 3에서 4%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거고요. 네, 10일도 물론 되기는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종가가 그 10일 전 종가 대비 뭐 8.5%, 11%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을 종가에 사가지고 한 10일 동안 버티고 있으면은 한 2% 정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not bad이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열흘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여기는 5일만 기다리면은 요만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20일은 어떤가? 네, 20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20일, 한 달 전보다 지금 주가가 막 12%, 15%, 18% 이렇게 떡락을 했다. 그럴 확률도 충분히 있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뭐 한 3일, 5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네, 여기서도 돈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전략이죠. 네, 최근 며칠 전 대비 많이 떡락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사가지고 뭐 3일, 5일, 10일 정도 보유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네, 코스닥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구간이 좀 다릅니다.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코스피에는 IMF 데이터가 들어갔고 여기는 IMF 데이터가 빠졌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코스닥이 하루 만에 2.5% 떡락한 날은 총 4.3%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날 종가에 코스닥을 사가지고 그리고 10일 동안 버팅기고 있어서 10일 만에 1.6%를 벌 수 있었다. 이런 일이고요. 코스닥이 하루 만에 5% 떡락한 사례, 그것도 한 1% 정도 확률이 있었는데요. 1년에 거래일이 250일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게 떡락한 날에 코스닥 지수를 사가지고 5일을 버팅겼다라고 하면은 네, 3.7%라는 꽤나 높은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승률은 73%. 굉장히 높죠. 그죠? 자, 이거를 또 3일, 5일, 10일, 20일로 해봤는데 네, 3일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최근 3일 동안 코스닥이 많이 떡락을 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을 종가에 사가지고 5일 동안 버팅겼다. 그러면은 수익을 꽤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더 기다렸다. 20일 정도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이런 엑스트림 케이스, 그러니까 코스닥이 3일 만에 6.5%, 8.5% 이상 떡락한 이럴 때 우리가 코스닥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20일을 버팅겼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 4.5%, 5.2%, not bad. 솔직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요. 네, 5일 버텨가지고 4.5%를 먹느냐, 또는 20일 버텨가지고 5.2%를 먹느냐. 저 같으면은 솔직히 이거를 먹겠습니다. 5일 만에 4.5% 먹는 게 20일 기다려가지고 5.2%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승률이 자그마치 82%나 나옵니다. 오호! 네, 5일 전 대비 코스닥이 떡락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5일 전 대비 떡락, 이게 괜찮은 것 같네요. 코스닥이 5일 전 대비 8% 또는 10% 떡락을 했으면은 네, 그때 사서 들어가면은 5일 만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20일 기다리면은 이 정도 벌 수 있었고요. 자, 10일 전 떡락도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10일 만에 코스닥이 14% 떡락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일이죠. 이럴 때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코스닥을 쥐고 있다가 5일에 팔고 나왔다. 그러면은 와우, 5일 만에 5%를 벌 수 있었고 또는 20일 만에 6.4%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일은 좀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코스닥이 20일 만에 15% 또는 18% 떡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종종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코스닥이 20일 한 달 만에 15% 떡락하는 거는 확률이 2.2%니까 그러니까 250일 중에서 2.2%면은 뭐야, 한 며칠이지? 한 5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코스닥이 떡락한 후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승률이 수익이 꽤 좋게 나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not bad이죠. 자, 12년 만에 요약하겠습니다. 남자의 장이 돌아왔습니다. 주식의 코인화, 변동성 쩐다. 자, 하락장에 그냥 다 팔아내고 저처럼 이제 전부 다 손절을 해가지고 가만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매도 단타 전략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수치만 가지고도 뭔가 좀 더 좋은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전략을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요거만 들어간 걸로 전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막 그냥 2시에 사가지고 3시 반에 파는 거 그런 전략 어때요?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쏘리. 네. 그리고 이제 커스피, 커스닥 결론은 같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보통 한 5일 정도 후에 상당한 리바운드가 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황금 비율이 5일이었네요. 커스피, 커스닥 둘 다 그랬는데 네, 최근 5일 동안 많이 떨어졌다. 그때 사가지고 한 5일 정도 버텼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수익이. 네, 뭐 일주일 만에 3% 4%를 벌 수가 있었죠. 네, 아니, 강왕국님, 당신은 추세 추종을 하라 그랬지. 이건 역추세 아닙니까?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네, 그 추세 추정이라는 거는 네, 보통 이제 중기적으로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은 3개월 동안 12개월 동안에 많이 올라간 주식이나 시장이 계속 오르는 경향을 모르는데 우린 지금 단기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훅 꺼진 거는 리바운드 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역추세 전략은 이제 보통 개미들한 역추세 전략과 다릅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은 어떤 주식이 이제 10,000원에서 몇 달에 걸쳐가지고 빌빌빌 9,000, 8,000, 7,000, 6,000, 5,000 해가지고 뭐 3,000원까지 빌빌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미들은 와 저거 봐 6개월에 걸쳐서 야 70% 떨어졌네. 그럼 저 주식 굉장히 싸겠다.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역추세 전략은 보통은 이제 횡보장이나 상승장인데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이제 훅 꺼지는 거 이럴 때 이제 훅 꺼지면은 리바운드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보유하고 다시 파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개미 역추세 전략과 요 역추세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 레버리지 사용 가능한 거야. 야, 오일에 말이야. 3, 4% 먹을 수 있다면은, 야, 레버리지를 쓰면은 말이야. 오일에 6%, 8%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버리지가 장기 투자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단기 전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이런데 레버리지가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물론 레버리지를 쓰면은 이게 지금 승률이 뭐 90%, 100%가 아니라 뭐 50%, 60%, 70% 전략들이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려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엑셀로. 이래서 백테스트를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자, 최근 5일 동안 코스피가 8% 이상 빠진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는가. 네, 그게 한 130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코스피가 5일 만에 8%를 빠졌는데, 네,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5일에 팔았다. 그렇게 하면 제가 91번은 수익을 냈고 41번은 망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3.16%라는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실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보기.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내려가 보면요. 자, IMF가 한창이었던 이때 1997년 10월 20일에 이때 한번 5일에 걸쳐가지고 코스피가 대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일 만에 코스피가 620에서 565로 떡락을 했었죠. 그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5일에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0.37%를 벌었을 겁니다. 자, 며칠 후에 또 코스피가 대떡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10월 28일에 들어갔다면은 자 0.37%를 또 볼 수가 있었는데 네 10월 29일에도 대떡락입니다. 이 보시면은 5일 전과 비교하면은 604에서 506 거의 한 20% 16%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날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1.47%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월 30일이 485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전에 570이었잖아요. 그래서 15%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5일 동안 보유를 했다 하면 우리는 12.83%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왜냐면 얘가 485에서 537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다음 달은 더 좋았습니다. 10월 31일에는 5일 동안 대떡락했는데 우리가 470에 샀으면은 네, 5일 후 555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에 10월 28일, 그러니까 요날 우리의 전 재산을 이 전략에 썼다라고 하면은 네, 아쉽게도 우리가 10월 29일에서 10월 30일, 10월 31일에 투입할 돈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내가 이 전략에 쓰고 싶은 총 자산의 10%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우리가 코스피도 할 수 있고 코스닥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코스피가 10월 28일에 시그널을 보냈다 하면은
지금 이 전략에 쓰고 싶은 자산에 10%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을 했겠죠. 10월 29일에는 그러면은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그럼 또 10%를 투자하는 겁니다. 10월 30일 또 오케이, 또 10%. 그리고 10월 31일에 또 10%.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 그리고 10월 28일에 투자한 이 돈이, 자, 이제 이날 11월 3일날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돈이 생기는 겁니다. 11월 3일에 또 기회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략에 투자하고 싶은 총 자산의 10%를 한 방에 쓰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그 후에는 한동안 별게 없다가 97년 11월에 또 대떡락장이 옵니다. 이때 처음에 들어갔으면 우리도 같이 대박 깨졌겠죠. 깨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때는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요 68%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클러스터로 볼 경우에는 처음 며칠 동안은 대박 깨지지만 그 후에 또 이걸 또 만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11월 24일 날 내 총 자산의 10%를 여기다 갖다 박아 넣었다 하면은 그 자산이 29일 날 팔리지 않습니까? 그 돈을 또 이제 곧바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후에 또 97년 12월에도 대폭락장이 있었고, 그다음 또 대폭락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에도 언제냐 이거 2월에 또 한번 깨졌고, 그 다음에 3월에도 깨졌고, 네, 이때 IMF라서 이런 대폭락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대폭락장에서는 나흘 연속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4월에 대폭락장이 있었고, 5월엔 별로 안 좋았네요. 네, 5월 말에도 돈 벌었고, 네, 6월에도 큰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IMF 때 위기가 있으면서 막 지금 코스피가 여기 막 300까지 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중간중간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호. 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98년 9월에 한번 안 좋은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 또 오냐? 그렇죠. 99년 1월에도 대떡락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91년 또 한번 99년에 대떡락장이 몇 번 있었고, 네,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큰 대떡락장이 이제 마지막에 또 2008년에 있었겠죠. 2008년. 그렇죠. 2008년에 2007년에 한번 대폭락장이 있었고, 이때도 우리가 돈을 벌었습니다. 11월 20일 날 이 보면은 5일 만에 코스피가 8% 떨어졌는데 이때 우리가 들어갔으면 또 5일 만에 4%를 벌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이 언제가 있냐? 그 다음이 9월 10월이겠지, 그지? 9월 10월? 그치.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대떡락장이 있었고요. 네, 이때 우리가 들어갔으면은 첫날에 4% 먹었고, 두 번째 날은 5일 만에 2.8% 깨졌고, 세 번째 날은 조금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네, 10월 21일, 이때가 리만이 망했을 때죠. 네, 이때가 이제 우리가 뭣도 모르고 들어갔으면 23%를 깨졌는데, 천만 다행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산의 10%만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깨져도 우리의 전체 데미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날 들어가서 깨졌고, 세 번째 날 깨졌는데, 네 번째 날부터는 돈을 왕창 버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략으로 2008년 10월 리만이 깨질 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오호! 자, 그리고, 이거 11월에도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두 날 깨지다가 3일날 왕창 벌고, 이날도 왕창 법니다. 네, 좋죠. 그리고, 그 후에 2009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있었고, 그 후에는 아마 한동안 없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요. 네, 코스피가 5일 만에 8% 밀린 사건은 그 후에는 한동안 없었고요. 11년에 한 번 있었을 것 같은데요. 11년에. 그치. 1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때 이제 이때 코스피가 굉장히 대떡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막 2100 얼마였다가 갑자기 1800까지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뭔 일이었지, 근데? 재정위기였나?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그 후에 그치, 2011년 또 한 번 있었고, 후에는 한동안 또 아마 없을 겁니다. 2010년대장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대떡락장도 없었고, 막 그랬어요. 네, 쭉쭉쭉 보면은 없고 14년에 없고 15년에도 계속 없는 것 같고요. 아이고야, 16년에도 없고 18년에 한 번 있나? 한번 보시죠. 18년에도 네, 코스피가 5일 만에
8% 이상 떨어진 현상은 없었고 19년도 없었다가 자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장에서 이 대폭락장이 드디어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12년 만에 들어온 남자의 장 저랑 같이 즐기시죠. 이 전략이랑요. 이거 정말 유익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대폭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방법. 네, 좋으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